나의 가치가요, 상대방한테 어떤 가치를 많이 매겨주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임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되잖아요.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5가지 성공 법칙인데 이건 오늘은 좀 보고 해야 돼. 좀 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자,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 법칙이 가치의 법칙이에요. 이건 뭐냐면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. 나의 가치가요, 상대방한테 어떤 가치를 많이 매겨주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. 근데 보통 내 가치가 높고 싶잖아요. 내 가치가 높고 싶지만 상대방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자들이 만나면 상대방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뭐 작은 것도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. 무조건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좀 가치를 많이 부여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보상의 법칙. 보상의 법칙은 이거 돈 얘기하는 건데,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. 내 돈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, 도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효과를 받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자, 여러분들 어떤 지식과 이 보험에 대한 상당한 인프라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려야 사실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추가 계약도 하고 소개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데 도움만 드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움은 이제 직간접적인 도움 다 포함하는 건데, 보통 간접적인 보험이 정보 전달이잖아요. 근데 정보 전달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이 효과를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대부분은 좋은 걸 알려드려도 그냥 알고 말잖아요. 그죠? 그냥 알고 말잖아요. 근데 효과까지 봤으면은 그 고객은 나한테 굉장히 고마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자,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를 팔아도 고객님들이 내가 가입시켜드린 보험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안 활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, 혹시라도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효과를 보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요새 대기업에는 이 CRM이라는 게 있어요. CRM 부서가 따로 있는데,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CRM 부서가 있는데,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샀으면 잘 쓰고 있는지, 또 어떤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서비스로 도움이 되고 효과를 받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게 있어요. 그래야지만 효과를 봐야지만 다시 우리 회사 제품을 사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,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. 반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으면 고객님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, 어떻게 하시면 돼요, 이런 걸 또 알려주거든. 효과를 끝까지 쫓아가서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게, 그래야지 수입이 계속 선순환돼 가지고 생기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입이 당연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객님들이 그 도움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영향력의 법칙.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.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 펀드 공부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한 게 좀 나오는데, 어떻게 나오냐면, 펀드 관리하는 사람은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라고 돼 있고, 또 회사는 펀드 매니저의 이익에 우선하라. 그러면 다시 고객들은 우리 회사를 충성하게 돼 있다,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여러분들 있잖아요, 나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. 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 강사잖아요. 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매출을 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, 또 추가적으로 제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은 저는 좀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. 제 유튜브도 이렇게 찍으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저한테 고마워할 거고,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영향력이 커지는 거지. 이해하셨나요?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, 자, 4번째가 진실성의 법칙.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헌신과 혼신을 좀 얘기하는 건데,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. 제가 KB 다닐 때 제가 좀 좋아하는 강사님이 계셨어요. 근데 그 강사님은 되게 그러니까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보험을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, 보험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
일하고 가정하고 자기 관리하고 이 세 개의 토끼를 다 잡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 외벌이에요. 이제 혼자 돈을 버시는 분이죠. 그래서 외벌이니까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못 포기하잖아. 안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요? 안 되잖아. 적당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가정.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뭐 애는 와이프한테 보라 그러고 뭐 나는 맨날 일만 하고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또 요새 또 아무리 돈만 벌어준다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애나 보라 그러면은 그게 가정이 관계가 지속이 되겠어요? 안 되는 거지. 아이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와이프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분이 골프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는데 안 간지 되게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. 일 열심히 하면서 가족이 신경 쓰려니까 즉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뭐 하루 이틀 또 가족들이랑 함께 해야 되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일하고 가정에 내 몸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.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.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저도 결혼을 했지만 평상시에서 맨날 일을 해요. 맨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또 와이프랑 또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거든요. 또 와이프는 특히 저는 이제 외국인이어가지고 한국에 저만 믿고 결혼했는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제가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요. 근데 이제 뭐 등산은 좀 같이 가기도 하는데 무작정 나만 뭐 혼자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솔직히 못 하겠더라고. 그러니까 나도 자기 관리를 일부러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포기한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이 진실성의 법칙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사는 정말로 진실적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도 진실적인 거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도 진실적인 거예요.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험 계약을 안 하겠어요.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. 다섯 번째가 수용의 법칙인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.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. 이거 해석해 보실 수 있겠어요? 자, 1, 2, 3, 4번은 막 주고 헌신하라 그러고 막 나를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갑자기 5번에서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이라고 지금 나왔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3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보세요. 정말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이익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진짜 무슨 일 있으면 다 도와주고 진짜 전문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그쵸?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면 보험 설계를 그만두면 누가 더 손해요? 누가 더? 물론 이제 본인도 손해지만 그 설계사님을 믿고 계약했던 고객들이 다 손해인 거예요. 왜냐면은 이분은 항상 내 편이었는데 내 편이고 나한테 이득을 갖다 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돈을 못 벌어서 그만두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객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큰 이익을 갖다 주려면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큰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고객한테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. 기꺼이. 고객한테 뭐를 주면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알고 저도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계약이 빵빵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특히 손해보험 위주로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보험료를 100만 원, 2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받아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. 100만 원, 200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거는 다 고객도 계산을 한 거예요. 이분이 이득이 되니까 되게끔 설계를 하고 앞으로 이 사람과 관계가 지속됐을 때 이득이 되니까 이런 계약들을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하는 거고 뭐 법인요금 500만 원, 1000만 원짜리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꺼이 줄 수 있고 고객의 이득에 대해서 우선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받는 것도 기꺼이 받아도 되고 그만큼 더 잘해드리면 되는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근데 잘해드리기만 하고 나는 돈을 못 벌어. 그럼 못 한단 말이에요, 이거를. 나같이 우수한 설계사가 우리같이 우수한 설계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피해자는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. 나는 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, 2, 3, 4번을 충실히 이해하는 자가 5번이 가능한 건데 솔직히 5번만 하는 게 경우가 있잖아요. 많이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할 일을 안 하면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1, 2, 3, 4번을 실행을 하시면서 욕심을 좀 내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. 오늘은 5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1, 2, 3, 4번을 장착을 하시고 5번까지도 제대로 수용의 법칙 5번까지도 제대로 이행을 하시면 여러분 큰 돈도 버시면서 심지어 존경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설계사가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. 다음 시간은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